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성 없는 전쟁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하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이라고 하면 탱크가 전진하고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전쟁의 형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총칼이 아닌 컴퓨터 마우스와 키보드로, 미사일이 아닌 스마트폰 속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오늘 미래와 희망 TV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실체를 파헤치고 특히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과 중국의 은밀한 공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불안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총성 없는 전쟁터, 하이브리드 전쟁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하이브리드 전쟁,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력과 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하여 상대를 약화시키는 현대전쟁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단순히 총을 쏘고 탱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해킹, 가짜뉴스 유포, 경제 제재, 심지어 문화 침투까지 동원하는 복합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직접적인 무력 충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색지대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나토와 EU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 모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공작을 펼치고 있는 두 세력이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치밀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을 겨냥한 하이브리드 위협이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웃나라 간의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하이브리드 공작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하이브리드 공작 사이버와 심리전.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하이브리드 전쟁은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이들의 주요 무기는 바로 사이버 공격과 심리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그룹인 김숙희는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시스템을 노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시스템에 침투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북한의 심리전 주요 전장입니다. X, 구 트위터나 다른 SNS에서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퍼뜨려 여론을 조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본 자극적인 정치 게시물이 알고 보면 북한 해커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재래식 무력 도발을 심리전에 적극 활용합니다.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화성 11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하며 사거리는 300km로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심어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드론과 특수부대를 활용한 비대칭 작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한미일 합동공군 훈련에 반발하여 북한이 위협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 태세를 흔들고 사회적 불안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무기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되어 실전 경험을 쌓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드론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소형이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가질 수 있어 한국 전역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새로운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공작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사회적으로는 간첩 침투나 탈북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 공동체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X의 한 전문가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남북 갈등을 넘어 체제 전복을 노린 하이브리드 전쟁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작 경제와 정보전. 다음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무제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합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의 동맹에서 떼어놓으려는 시도가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2025년에도 사드 배치 당시에 경제, 보복처럼 한국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제재를 가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려 합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 군함을 동원해 서해에서 북한 미사일 동향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해역에 접근을 시도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격에서도 중국은 북한과 연합하여 한국의 주요 기업과 인프라를 공격합니다. 2025년 미국 국가정보국의 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한국의 통신, 에너지, 금융 등 핵심 인프라를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스파이 활동입니다. 관광객이나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국 요원들이 한국에 침투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대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중국인 학생의 방화 사건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중국의 하이브리드 작전의 일환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정보전과 인지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미 여론을 조장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을 표적으로 인지전, 즉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문화까지도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가 됩니다. 판다 외교처럼 우호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K 콘텐츠의 원조 논쟁을 일으키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문화 침투를 시도합니다. 미국의 뉴스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 기사에서 지적했듯 이러한 행위들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교과서적 사례이며 한국이 공산주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협력, 다중 위협의 실체.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중국은 이를 방패 삼아 한국을 압박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정권이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은밀히 보내며 지역 개입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속에서 미사일과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ISW 보고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이 형성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방면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중 위협을 초래합니다. 첫째, 경제 불안입니다. 중국의 경제 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결합되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이 마비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분열입니다. 북중이 합작으로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보 취약입니다.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면 우리의 국가 안보 시스템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거대한 공산 세력의 치밀한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5가지 생존 전략. 이렇듯 거대한 위협 앞에 우리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을지 프리덤 쉴드 같은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야만 위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이버 보안을 생활화하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디지털 공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바꾸십시오. 피싱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는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특히 북한 해커들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기업을 위협하듯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가 곧 국가의 안보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정보를 분별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정보에 노출됩니다. 그 중에는 북한과 중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적인 뉴스를 보았다면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보도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개인 계정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분별하고 가짜 뉴스를 주변에 공유하지 마십시오. 셋째, 경제적 대비를 시작하십시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도나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자립을 응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안보 의식을 가지십시오. 국가 안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재난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십시오. 전문가들은 사회적 탄력성이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단결하고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십시오. 하이브리드 전쟁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전쟁입니다. X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실에 기반한 건설적인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비난과 갈등보다는 진실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의견이 모여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는 결국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미래와 희망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협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미일 동맹을 통해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방어를 강조하며 국민의 단결을 통해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단결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토의 보고서처럼 하이브리드 위협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방어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정보 습득, 철저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안보 의식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희망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